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리그의 리버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리버풀이 최근 상황이 좋지 못하죠. 프리미어리그에서 9위에 머물고 있고요. 4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승점이 무려 10점 차. 야, 상황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아. 사실 시즌 초반에 주춤했을 때는 곧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 3경기에서는 승리가 없어요. 그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버풀이기 때문에 리버풀 이야기를 해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리버풀의 지금의 행보를 봤을 때는 야, 이거 챔피언스 리그 나가기도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사실 지난 4시즌 정도는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이 우승을 다투면서 빅6가 아니라 양강구도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리버풀이 타이트한 강력한 전력을 과시했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유럽 대항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형철이가 울고 있어. 장현이가 울고 있어. 콥들이 울고 있어. 너무나 성적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뭔지 한번 짚어보고 그렇다면은 해결책은 없는지 그리고 나서 리버풀이 과연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자고! 일단 리버풀이 현재 상황을 얘기해야 되겠죠. 프리미어리그 9위에 있고 4위 메뉴하고 승점 10점 차고 최근 리그 3경기에서 승리가 없고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뿐만 아니라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리버풀답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공식 30경기에서 16승 6무 8패를 기록했고요. 리그 19경기에서는 8승 5무 6패를 기록하면서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원정에서 2승 2무 5패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정말 리버풀답지 않은 모습이다. 이런 설명밖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챔피언스 리그 16강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고요. 리그컵에서는 이미 16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더비 카운티하고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무릎을 꿇고 말았고 FA컵에서는 32강에 진출해 있는 상태인데 FA컵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클롭 감독의 리버풀 사실 주춤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은 결국은 올라올 것이다. 왜? 클롭 감독이니까. 그리고 이 팀은 워낙에 전환 속도가 빠르고 에너지 레벨이 높은 팀이니까. 그런데 클롭 감독도 지금 고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유의 에너지 레벨, 특유의 전환 속도, 특유의 파괴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공식 경기를 살펴본다면은 최근 5경기에서 승리는 1승밖에 없습니다. 울버햄튼에게 거둔 1대0 승리가 유일한 승리인데요. 그 정도로 리버풀이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클롭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리버풀을 만든 주인공은 클롭 감독이죠. 스스로 노멀 원이라고 외치면서 리버풀 지휘봉을 잡았고 그 다음에는 스페셜 원 같은 행보를 보여준 감독이기 때문에 당연히 클롭 감독의 지도력에 대해서는 이문보호가 따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느낌표가 빵빵빵 찍혀있는 상태죠. 왜 그러냐면 챔피언스 리그에서 14년 만에 리버풀에게 우승을 선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리버풀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다시 한번 잉글랜드의 강호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 즉 잉글랜드 1부 리그 우승은 30년 만에 차지한 우승이기 때문에 그 감동이 더욱더 컸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FA컵, 리그컵까지 최근 6년 동안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클롭 감독입니다. 리버풀의 강인함, 리버풀의 승승장구, 여기다가 클롭 감독의 지도력, 모든 것들이 최근 6년 동안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의 리버풀의 행보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 시즌 시작할 때에도 우승은 어차피 리버풀과 맨시티의 경쟁에서 나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리버풀은 저 밑에 있고 아스날이 치고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아스날을 맨시티가 추격하는 상황이죠. 올 시즌은 예상 밖의 행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 팬들도 행복하겠지만은 프리미어리그 팬들도 보는 재미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꺾여도 너무 꺾였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 9위에 머물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물론 김영훈 씨는 상상할 수 있겠죠. 네, 영훈이가 이거 이렇게 대본도 쓰고 준비도 했는데 개인 일정 때문에 같이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훈이 입장에서는 차근차근 돌아보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느낌도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클롭 감독이 계속해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선수 구성에서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페네이 스포츠 그룹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리버풀의 부진 원인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페네이 스포츠 그룹의 방관자적인 태도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페네이 스포츠 그룹이 2010년 리버풀 인수 이후에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리버풀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팬이 많은 클럽이죠. 그 가운데 클롭 감독도 선임하고 살라, 반다이크, 알리송 같은 주축 선수들을 영입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의 리버풀을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챔피언스리그, 프리미어리그, FA컵, 리그컵 모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페네이 스포츠 그룹이 리버풀 매각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최근 한 5, 6년 동안은 제대로 투자를 못했어요. 물론 뭐 다윈 누네스 사지 않았느냐, 학포 사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전방위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문제가 되는 그 포지션을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 이거 뭐야? 아이폰 사달라고 했더니만 애플워치를 사주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우승을 노리는 팀이라면 당연히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돈이 잘 돌고 있는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페네이 스포츠 그룹은 그런 모습이 최근 5년 정도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이 계속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가 올 시즌에 그 후폭풍에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수단도 서서히 연령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에너지 레벨은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럼 클롭 감독이 원하는 헤비메탈 축구는 구사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원인은 페네이 스포츠 그룹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버풀 팬들도 굉장히 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리버풀의 부진에 대해서는 감독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물론 클롭 감독이 모든 잘못을 지라는 건 아니에요. 클롭 감독도 말씀드렸다시피 페네이 스포츠 그룹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롭 감독의 책임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어렵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클롭 감독이 활용하고 있는 전술에 대해서 이제 상대 팀들이 다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클롭 감독이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전방부터 강한 압박, 빠른 전환을 보여주는데 올 시즌에는 상대가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하니까 4-4-2라든가 4-2-3 형태로 포메이션을 좀 변화를 주면서 상대의 허를 찌르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시즌 리버풀의 패배 패턴을 보자면은 높은 라인에서 압박을 가하는데 상대에게 뒷공간을 허용하면서 역습에 의해서 실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골을 넣기 위해서 또다시 높은 라인에서 공격을 전개하고자 노력을 하지만 또다시 역습에 의해서 실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골을 넣고 쉽게 실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높은 라인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레벨이 유지돼야 됩니다. 근데 그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이 얘기는 잠시 후에 하겠지만 미드필드 라인에 그만큼의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선수단을 봤을 때 물갈이가 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클롭 감독은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선수들에게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면서 선수들의 능력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기존의 선수들 케이타라든가 체인벌린 같은 경우에는 부진하거든요. 물론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이 선수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클롭 감독 입장에서도 답답하겠지만 클롭 감독이 해결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팀 내부적으로 들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리버풀 하면은 역시 모하메드 살라였어요. 그런데 모하메드 살라가 지난 시즌만큼의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팀의 집중 견제 속에서 제대로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금액을 주면서 영입한 다윈 누네스 같은 경우에도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주지만 득점력만큼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겨울에 영입한 코디 학포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 리그에 적응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골을 넣어야 될 때 골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살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16골 5개의 도움을 하고 리그에서 7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살라라는 이름 밑에 수치라고는 좀 부족하죠.
네, 조금 더 많이 넣어줄 필요성이 있고요. 누네스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5골, 그리고 공식 경기에서 9골을 넣고 있는데 이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누네스하고 살라가 해결사의 모습을 좀 찾아줘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얘기는 고질적인 중원 문제예요. 이거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티아고라든가 파비뉴, 핸더슨 이 선수들은 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아르투르, 케이타, 밀러, 체인벌린 이런 선수들은 제 역할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원의 뎁스가 얇아졌다는 얘기고 올 시즌에 리버풀은 부상 선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쵸? 조타라든가 아니면 루이스 디아스라든가 반다이크라든가 부상으로 인해서 못 나오는 경우가 계속 있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중원의 뎁스가 얇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또 그동안 중심 역할을 하던 파비뉴는 이번 시즌에 기대만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디 학포를 영입하는 게 아니라 중원을 더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적 시장에서 쓸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드필드 라인은 이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미드필드가 흔들린다는 거는 기복이 있는 경기력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미드필드 라인이 흔들린다는 것은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기복과 상관없이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공격수들이 골을 넣으면 되는데 지금 공격수들이 제대로 골을 못 넣고 있죠. 그 얘기는 기복도 있고 골도 못 넣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지는 경기에서 무너지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리버풀이 지금의 성적이 나오는 이유는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미드필드 보강이 안 됐고 미드필드 보강이 안 되다 보니까 미드필드가 흔들리고 결국은 기복이 있는 경기가 나오는데 공격수들이 골을 못 넣고 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클롭 감독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지금 상황에서는 클롭 감독이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해줘야 돼요. 좀 미안합니다. 네, 미안하긴 한데 뭐 투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수들도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히 어렵게 선수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성적도 내달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 클롭 감독에게 마치 협박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리버풀 감독이잖아요. 그리고 클롭이잖아요. 위르겐 클롭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롭 감독 입장에서는 뭔가 변화를 통해서 이 팀의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야 되고 이 팀을 끌고 올라가야 됩니다. 리버풀이 유럽 대항전에 못 나간다? 이거 재앙입니다. 저희가 챔피언스 리그에 못 나갈 수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는 것. 이거는 다 인정을 할 거예요. 그래도 유럽 대항전은 나가야죠. 유로파 리그라든가 UEFA 컨퍼런스 리그라든가 어딘가에는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순위가 9위라는 점 고려했을 때는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클롭 감독이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1월 이적 시장에서 지금 분위기로는 새로운 영입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클롭 감독이 또 기존 멤버들을 어떻게 해서든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지금 상황은 페네이 스포츠 그룹의 문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지만 클롭 감독 입장에서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겠지만 클롭 감독이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그렇죠? 네, 너무 무책임한 발언 같아요. 결국은 클롭 감독이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게 해결책이라니. 참.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클롭 감독이 4-2-3-1 포메이션으로 변화를 꾀하면서 뒤쪽에 무게중심을 좀 두면서 상대의 역습에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격에서 득점할 수 있는 패턴을 좀 세부적으로 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라가 지금 집중 견제에 의해서 골을 넣지 못한다면은 살라가 말 그대로 미끼 역할을 많이 하고 다른 선수들이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첼시하고 경기 봤을 때 좀 답답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분명히 잡을 수 있는 경기인데 못 잡는 걸 보면서 지금 리버풀이 힘이 조금 많이 떨어지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클롭 감독 지금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클롭 감독이 전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리버풀이 리그에서는 19경기 치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9경기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모든 시나리오가 가능해요. 리버풀이 터닝 포인트를 빨리 마련한다면 챔피언스 리그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상황이 좀 오래 지속이 되면
유럽 대항전 진출도 걱정스럽다. 요 얘기입니다. 근데 경기 일정을 한번 보면은 2월 일정 봤을 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울버햄튼도 서서히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머지사이드 더비가 있고요. 뉴캐슬 원정 경기가 있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하고의 챔피언스리그 16강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일정 자체도 녹록하진 않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리버풀의 저력을 믿어요. 그리고 리버풀의 저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리버풀의 이미지는 뭔가 으쌰으쌰 하면서 투쟁심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이 이대로 물러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리버풀이 결국 올라와서 투쟁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이 위기를 잘 넘겨야 되고 터닝 포인트를 빨리 마련해야 된다. 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리버풀이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로는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은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미안하지만 클롭 감독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빠밤!